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청년층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조선업 위기에 따른 조선업 밀집 지역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돼 최종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조선업 위기에 따른 조선업 밀집 지역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층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모집에 들어갔으며 12일간 모집된 인원 가운데 최종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주 30시간의 근로를 하게 되며 사업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선발 방법은 시내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시청에서 일괄 선발해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밀집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년 실업에 대한 취업 능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심 제고, 사회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관련 실업자를 비롯한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실업자 가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와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조선업 관련 퇴직자 또는 가족의 퇴직 및 경력증명서,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장기 실업자 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번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남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돕기 위해 온정우체통을 운영합니다. 온정우체통은 질병과 실직, 장애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이웃들의 사연을 적은 쪽지나 엽서를 모으는 복지 전용 우체통으로 여수시 등 15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정우체통은 복지 담당 공무원이 매주 내용물을 수거해 사연을 확인한 뒤 생활 실태를 조사해 위기 과정을 신속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시범 운영한 뒤 오는 2018년까지 297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지역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이 유령 농업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김대중 의원은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북 유령 농업법인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3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김대중 의원이 전북 지역의 유령 농업법인 문제를 제기하며 후속 조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전북 지역 농업법인 중 절반이 소위 유령 농업법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5분 발언자로 나선 김대중 의원은 조사에 따르면 도내 총 6,843개 농업법인 중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전체의 52%인 3,518개에 불과하고 전체 농업법인 중 20%에 이르는 1,394개 업체가 시정명령이나 해산명령 등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조사한 농업법인 지원관리 실태 결과에서는 도내 농업법인 중 부동산 투기업을 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농업법인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습니다. 농업법인 제도는 지난 1990년도부터 영세한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적 농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법인으로 등록만 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혜택과 농림축산재정사업의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용되어야 할 이러한 제도가 세금 감면과 지원금 빼먹기의 악용 사례로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각종 혜택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는 고스란히 유령 법인에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의원은 단지 실태조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적발된 유령 농업 법인에 대해 후속 조치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청년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청년 창조발전소 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창업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오래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 UN 평화공원을 알리는 홍보 애니메이션입니다.
귀엽고 익살스러운 캐릭터와 스토리까지 부산 전문가와 청년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한 유엔 평화체는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평화를 부드러운 글씨체로 표현했는데요. 유엔 평화특구를 상징하는 글꼴로 곧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모두 부산의 특색을 살린 청년창조발전소의 작품입니다. 부산 남구 청년발전소는 지난 2일 그동안의 문화활동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축제를 펼쳤습니다. 가을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유엔 평화문화특구를 알리는 연극과 청년 댄스팀의 더발레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화를 이끌고 창업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오래된 도심과 청년들을 연계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공간과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새로운 청년 문화를 주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입니다. 충청남도가 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대처하는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7일 기자 브리핑을 열어 금리 인상과 과도한 가계부채, 디플레이션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도지사는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최대한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지사는 지역 단위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으로는 전국 최초로 마련된 것이라고 소개하고 매달 금융시장의 각종 지표와 고용률, 각 산업의 생산 동향 등을 취합해 경제위기 조기 경보지수를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충남 경제를 뿌리부터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5가지 주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은 지난 10월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말천방 들노래를 임실군 무형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말천방 들노래는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일대에서 전해오던 농요로 지역의 전형적인 농경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임실군 삼계면에서 불리던 향토농요인 말천방 들노래가 70년대 초 언론사에서 처음 소개된 후 주민들의 노력으로 2013년에 복원돼 전승되고 있습니다. 임실군 삼계면 두월마을 일대에서 전해오던 이 농요는 문열가, 모심기 노래, 연계타령, 방아타령, 사랑가, 어휘싸오, 산타령 등 8개의 노래로 과거의 농경 문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천방 들노래 복원은 지난 2012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말천방 들노래 축제위원회를 조직해 시작됐습니다. 마을을 재생하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들노래 복원 논의를 시작해 2013년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존 축제의 상업화 또는 획일화된 축제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천방 들노래는 주민들이 직접 복원한 의미 깊은 문화유산입니다. 유지와 전승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임실군은 지난 10월에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향토성과 역사성, 전승 보존회의 유지, 전승 노력을 높이 평가해 말천방 들노래를 무형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7일 특성화고인 한국뷰티고등학교를 방문해 진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원 지사는 강연에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다라는 시를 소개한 후 스스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누군가의 후광으로 달빛처럼 살아가기보다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체 발광의 삶을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겉으로 잘 나가는 백조도 물밑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으며 겉모습이 화려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엄청난 고민과 괴로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며 가장 뛰어난 사람은 남들과 비교할 것 없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100%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밝히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뷰티고에서 직접적인 재능을 익힘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매력과 재능을 겸비한다면 그 꿈이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강원도와 롯데마트가 지난 7일 강원 농수산물 판매 촉진 및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형 유통업체와 상생 협력을 통해 강원도의 농축수산물을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판매해 생산자의 판로 확보는 물론 청탁금지법 이후 더욱 어려워진 생산 농가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문순 지사와 롯데쇼핑,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강원도의 계절별 시기별 주 출하 농축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판매 촉진 활동과 가공 소포장 상품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으로 강원도 농수산물의 판로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앞으로도 강원도 지역 농축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최소화해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등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 대표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축제가 수익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무분별하게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열린 행사 및 축제만 해도 17,000여 건으로 현재 전국의 축제 현장에는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정작 축제의 상징을 알리는 것은 뒷전이고 행사장에는 어른들의 놀거리와 먹거리만 가득합니다. 또 축제 상징물 관련 체험 프로그램 공간은 설치 부스 가운데 약 10%도 안 되는 수준이고 온통 식당 부스와 판매 부스로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에 축제를 찾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소풍을 온 아이들은 막상 갈 곳이 없어 쉴 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기다랗게 늘어선 행렬을 따라 걷기 바쁩니다. 축제 현장에 어른들 먹거리와 놀거리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어린이들이 축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다며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부스가 설치됐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 대표 행사와 축제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정체성은 뒤로 한 채 그저 사람과 수익 모으기에 바쁜 행사들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는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명목으로 수많은 행사를 열고 있지만 막상 펼쳐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장을 바라보면 축제의 이름만 다를 뿐 대부분 비슷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